자, 여기 봅시다. 제목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이라고 해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내가 여기 읽어오라고 하지 않았니? 읽어왔니? 읽어봤어? 혹시 읽어오신 분? 조절하게. 어느 정도 읽어봤다. 아니면 이 소설을 좀 알고 있다. 벌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어떤 소설을 뭐 이렇게 알아서 막 자세히 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나 수능은요. 그냥 처음 나온 소설도 그 상황에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독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항상 그 장면을 읽어주시는 거고, 그 인물이 어떤 심리나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다시 그려보자. 제가 여러 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어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소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모의고사에서는 막 TV라던가 유리구슬이라는 소재가 나왔죠. 그래서 갈등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이 인물은 어떤 성격과 심리를 표현을 하는데 그 성격과 심리를 인물의 대화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누구? 서술자. 이 서술자는 시점에 대한 얘기 혹은 서술자의 서술에 대한로 성격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때는 직접 제시. 행동으로 혹은 묘사로 표현해 줄 때는 간접 제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내용에 혹은 어떤 배경인지 이거 찾아주는 거. 그리고 장면이 어디서 끊기는지. 그거 읽어주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읽어주니까 소설은 생각보다 개념이 시보다는 많아요. 근데 시보다 읽기는 편해. 많긴 한데 이런 거 한두 개 놓쳐도 사실 다 읽히거든. 산문이다 보니까 길게 풀어서 쓰니까.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단어, 시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놓치면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소설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긴 해. 어렵긴 할 수도 있어. 근데 연습하다 보면 괜찮아요. 해봅시다. 자, 9번은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을 합니다. 9보에 대해서 지금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쯤인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 손에 단장, 또 한 손에 공책. 9보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9보는 뭔가 지금 계속 어딘가 다니면서 뭘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단장 무슨 단어일까? 단장 지팡이에요.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없다까지 마음속에 심리까지 알 수 있네. 오케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까지도 시점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줄거리 파악하는 건 중학교 때 소설 읽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예 달라져야 돼. 소설 읽는 관점이 줄거리 파악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장면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전차를 기다립니다. 혹시 이 전차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니? 전차? 요새 뭐 전쟁 때문에 전차니까 탱크처럼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 길 위에서 이렇게 깔리는 전차인데 내가 그래서 하나 찾아놓긴 했다. 그래. 트램 같은 거, 이런 거. 옛날 시대, 조선시대, 아니, 조선시대는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깔렸던 전차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전차라고 해서 탱크 생각하더라고요. 하긴 뭐 요새 개편이란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개편? 개편하다는? 뭐 한다는 거야, 개편하다는? 바꾼다는 거죠. 그치? 야, 개편하다 이런 느낌 아니지? 개편하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 안 되는구나. 자, 아무튼 전차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물이 또 등장하죠. 누구? 부보가 아니라 그들.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좀 다르네. 갈 곳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보는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뭔가 딱히 목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갈 곳은 그래도 있어요. 대비시켜주고 있네요. 전차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습니다. 부모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으면서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혼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뭐를 느꼈어요?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낍니다. 자, 정서 표현 직접적으로 해줬죠. 여기서 혼자 남아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하는 행동이 어떻게 나왔어? 전차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하는 구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직접 제시 안 했어요.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한 거예요. 인물의 심리를. 자, 그리고 이렇게 전차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소설의 특징인데 단락단락 이 공간이 이동했지?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소설에 소제목을 붙여갖고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9번은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 남아있던 자석은 젊은 여인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장대에 가까운 차장대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이라고 해도 나도 그 세대가 아니지만 버스 안내원 있는 시대 알아? 옛날에? 버스를 탈 때 그 우리 지금 방송 이렇게 나오잖아 버스에. 근데 그게 아니라 육성으로 사람이 그리고 요금 수납도 그 사람이 하고 버스 안내양이 있던 그 시절에 이 차장대는요 전차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업무를 했던. 그러니까 그 차장대 한 구석에 가서 그러니까 공간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전차가 있었던 전차 내부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서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차를 어디까지 타고 갈 것인지를 행복은 자기를 기다릴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디까지 타고 가야 돼요? 자, 목적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누구에 대한 생각? 구보에 대한 생각. 구보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구보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부분이네요.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는. 자, 이제 2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경성운동자가 지금의 동대문운동장. 근데 여러분들 동대문운동장이 다 바뀌었지. DDP로. 가봤니 혹시 동대문에? 그 옛날 동대문운동장 가본 적 있니? 사진 속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문운동장이요. 자, 그 앞으로 해서 9번은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에 파란 융을 받쳐댄 창밖입니다. 요 융이라는 거는 그 옷감 있죠, 옷. 그럼 안경 닦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닦는 걸 융이라고 하잖아요. 극세사 같은 경우. 전차과에서는 그곳의 뉴스를 게시합니다. 이 전차과라는 거는 부서 이름입니다. 그 부서가 그곳의 뉴스를 게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근데 서술이 좀 이상하지 않니? 이게 뭐 이렇게 목적성 있게 막 이게 긴밀하게 쓴 게 아니라 뭐 했다, 뭐 봤다, 여기는 뭐 한다, 저기는 뭐 한다, 이건 안 했다, 사람들이 관심 없다 이런 느낌이지. 요 소설은 이제 소설과 구보시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에요. 서술자가 서술을 할 때 어떤 내용과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을 하지 않고요. 의식이 그냥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 우리 뭐 이렇게 놀면서 얘기하지 않니? 너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보기로 주지 않으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 이 의식의 흐름은요. 지금 이 소설은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거든요. 모더니즘. 시에서도 모더니즘 내가 언제 얘기했던 적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의 모더니즘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니? 감정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하면서 그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지를 주면서 그 이미지의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는 새로운 기법이에요. 현대적인 기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시라던가 우리 고전을 보면은 감정 표현이 아주 적나라했지. 아리랑만 생각해봐. 날 버리고 가면은 발병 나서 못 간다라고 저주도 뽑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전들은 그런 식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1920년대 시작된 이 모더니즘은요. 시에서는 일단 감정을 절제해요. 근데 소설은 정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의식 속의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의식 속의 이야기들이 여러 번 의식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이 의식은 되게 인과관계로서 이렇게 긴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니? 아니지 갑자기 그냥 뭐 하고 싶어. 그거 했다가 아 귀찮네? 말았다가 그러지 않아?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숨을 쉴 때 의식하면서 막 숨을 쉬어? 숨을 10번 쉬어야지 이렇게 쉬진 않잖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소설의 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비합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합리성, 의식의 흐름대로 그래 소설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저의 평가인데 소설이 재미가 없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느껴주시면 돼요.
이 소설에서 어떤 막 긴밀한 내용을 연관 지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요. 자,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습니다. 교회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 즐기지 않는데요. 그곳에는 자연 있고 한적함이 있어. 그치?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이제 뭐 발달하기 전이에요. 요새는 지금 아주 번화한 시내지만 옛날에 사대문 안에 있느냐, 사대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내, 교회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대문, 동대문, 남대문 그런 사대문 얘기한 거잖아. 근데 자연이 있고 한적함이 있어서 좋았지만 아니야. 거기 뭐가 있어요? 고독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지금 구보는 외로움을 느끼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했어? 외로움을 싫어서 피한 거지. 사람들 사이에서 끼고 싶었던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고독을 두려워해서 이제 교회를 즐기지 않는데요. 아, 이 구보라는 사람은 지금 계속 행복을 찾으러 가는구나. 고독함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일단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옛날에는 고독을 사랑한 적은 있었대. 근데 고독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 되지 못한대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뭐 이런 서술이 있냐. 그래서 고독을 사랑했대, 안 사랑했대? 왔다 갔다 하지. 그게 아까 뭐라고요? 우리 의식의 비합리성. 그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을 때 아무 내용을 막 정리하기보다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이 부분을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것을 그저없이 무서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독을 힘을 겨루어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모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맡겼고요. 고독을 사랑한 것이 있나고 꾸며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대요. 고독을 즐긴 것이 아니라고 그냥 거기서 꾸밈을 자기가 그럴듯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 자기 합리화를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기까지 부부의 생각인데 표 찍으세요. 누구 말이니? 차장이 이제 얘기한 거지. 아까 차장은 그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차 안에서, 전차 안에서. 자, 그러니까 요 말을 인용하면서 다시 생각이 끊기는 거죠. 장면에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끊기잖아. 그치? 다른 장면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표 찍으세요. 라고 하면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장면의 전환 앞부분까지는 상념이라고 합시다. 상념, 생각을 계속하는 거. 상상의 상념을 계속 표현을 해주다가 표 찍으세요 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끝나는 부분. 누구? 차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9번은 단장을 외판에 걸고 단장 뭐라고요? 지팡이.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다섯 입의 동전을 골라냈을 때 종묘 앞에 섰고요.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눈을 떨어뜨려 뭘 보고 있어요? 다섯 입 동전을 봤습니다. 그게 모두 뒤집혀 있었고요. 대정, 이 표현 뭘까? 대정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대한 동전이거든. 이거 한번 그냥 보고 왔죠. 백론이 불여일견. 일본, 대일본이라고 썼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가? 대일본. 대정 몇 년, 몇 년. 발행된 동전의 연도예요. 알겠죠? 큰 의미 없어요. 자, 다섯님 동전을 봤는데 그 안에서 의미 찾으려고 했었대. 의미 찾을 수 있나? 동전 보면서. 이거 몇 년도에 만들어졌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부질없는 의미지 당연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행복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끊어주시고 지금 이제 전차를 탔어요. 자, 조금만 넘어가서 막 소설을 읽을 때는 가볍게 읽어줘요. 그 한 장면 읽어주고 소재 읽어주면 돼요. 근데 앞에서 지금 나열된 소재, 일단 나열된 소재는 첫 번째 그거였니? 동전은 큰 의미 없었어요. 그냥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봤는데 별로 의미 없었네. 함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공간의 이동이 또 등장하죠. 이 소설의 부분의 장면 전환은 공간의 이동이 주된 장면 전환일 거예요. 자, 옆에 옹송그리고 앉아서 서너 명의 지게꾼의 그 모양이 맥없이 보였습니다. 옹송그리다라는 표현은요, 웅크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웅크리고 있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구보의 생각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약동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니? 약동하다. 약동 무슨 의미입니까? 약동. 응? 이건 생기 있다라는 거. 약간 움직이다. 맞아. 동적이다. 생기 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느껴지는 무리한테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맥이 없어 보이니까. 맥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보는 아까 뭘 싫어하는 느낌이어서 고독함, 외로움 싫어하는 거지. 그런 것들 좀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눈앞에 경성역을 봅니다. 서울역이죠.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지, 도회. 도회라는 단어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도회 무슨 단어니? 도회. 신의 번화가를 도회라고 표현을 해요. 소설에서 많이 나와, 현대소설에서도. 자,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합니다. 자, 소설가가 누구냐면 이 구보의 직업이에요. 구보 아저씨는 소설가로서.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좋았어. 다만 구보는 도덕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구보의 생각이죠. 내면으로 이런 고독을 피하고 싶어요. 대합실, 3등 대합실이라는 건 뭘까? 3등 대합실? 몇 등, 몇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좌석의 등급이죠. 우리 뭐 지금 비행기도 치면은 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코노미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누지. 옛날에 좌석에 대한 그 등급이에요. 자, 근데 고독은 오히려 거기 있었대요. 자꾸만 고독과 싸우고 있네. 어디에서? 요 군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 피하려고 했는데 아니래 있었대. 구보가 한 옆에 끼어앉을 수 없기 싫이 사람들은 빽빽했습니다. 근데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구보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자신에 대한 상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서술하다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구보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건 이제 시선의 이동으로 좀 바뀌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말을 건네도 자기네들 타고 갈 열차 시각이나 그런 걸 지나지 않았대요.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 짐조차 부착하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화장실 가져올 동안 나 이거 짐 좀 맞으세요 이런 말도 안 했대요. 낯선 사람에게. 무슨 표현일까 이거는? 사람들의 서로 간에 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게 삭막한 현실을 의미해요. 몇 년도냐면 1930년도 이 당시 우리 실제 조선의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을 구보의 시선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당시 시대에 대해서. 남을 믿지 않는 그네들은 딱하고 가엾었습니다. 라고 또 평가하고 있네요. 실제 그 1930년대 당시에요. 우리 앞에서 근데 이 1930년대 소설 앞에서 배웠죠. 달밤. 근데 그때는 또 다르지 않았어?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하층민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보냈던 달밤의 소설도 있었지만 아니 이런 소설도 있었어요. 돌아옵시다. 자, 9번은 한 구석에 가서 노파를 봅니다. 자, 이제 다른 인물 보고 있죠. 노파는 세잔한 놈을 입고 넉넉하지 못한 시골에 딴의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추측하고 있는 거죠. 굳어버린 글의 안면근육은 어떤 애도 퍼질 턱이 없고 몽롱한 두 눈은 그저없는 효양을 가지고 감동시킬 수도 모릅니다. 앞에서 표현했던 맥이 별로 없는 모습을 등장하고 있죠.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요.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추측이지만 마치 거의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의 점포에는 주단 포목도 있고 주단 포목 옷감입니다. 일용 자파도 있고 흔히 쓰이는 약품도 있을 건데 그런 물품을 들고 자랑스럽게 오를 겁니다. 좀 대비되죠. 누구와 누가 중년의 시골 신사와 노파가 서로 좀 되는 상황이에요. 노파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삶에 지쳐있던 사람이고요. 중년의 시골 신사는 약간 부유한 건물주니까 백화점 경영이니까 부유한 사람이겠네.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9번은 시골 신사가 노파에 되도록 간격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발견했대. 누가 누구한테? 시골 신사가 노파에게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옆에 두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이제 감정을 드러내네. 만약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3등 습작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있는 일,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게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 신사의 모습이 이런 좀 하층민의 삶과 좀 거리를 두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오만하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정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만 읽어줄게요. 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했습니다. 부종, 부어오른다라는 거예요. 붓기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발목 보면 부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발목이 이렇게 삐끗하면 퉁퉁 붓잖아. 부종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해.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의 만성 위 확장, 이것도 병이거든요. 갑자기 배가 막 복부팽만이 일어나고 배가 아파 혹은 마비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구보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대요.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구보는 매점역까지 갔을 때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됐대. 또 다른 사람을 지금 보고 있죠.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40세의 노동자를 봤는데 전경부의 광범위한 팽윤, 전경부, 경부라는 단어 혹시 아니? 경부? 경추부? 목이야. 목을 경부라고 하는데 전자는 어디예요? 앞부분. 요 앞부분. 여기 있는 전경부. 팽윤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병 증상이거든요. 바세도시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바세도시병이 실제로 바제도병하고 갑상선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요 안과 돌출되기도 이거 사진을 내가 찾아보겠는데 상당히 징그러워서 안 보여주려고 그런 병이 있어. 그런 병자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좌우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자들을 또 꺼리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업은 젊은 아내가 바스켓 속에 꺼내다 뭔가 이렇게 떨어진 복숭아가 그 병자의 발 앞까지 굴러가는데 심지어 그거를 집으려고 하지도 않아. 병자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군중들의 모습은 부부가 싫어했던 건 아까 외로움이지. 근데 군중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외로움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보이고 있는 거죠.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대학 노트를 펴들면서 그의 문 옆에 써 있는 캡스고 린네르 스메리 양복이 있는 사내, 어떤 사내가 양복을 입었는데 이 스메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복 있지? 지금 교복 입고 있는 사람 있나? 교복에 이렇게 생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길게 우리 이렇게 생긴 아닌가? 의복 교복이 이렇게 된다? 맞지? 의복 교복도 이렇게 돼 있고 경민도 그렇게 돼 있잖니? 자켓 입을 때. 그 부분이야. 자, 그 부분 사내를 입고 그냥 학생복으로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온갖 사람들의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또 우주 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물들을 계속 관찰하는데 행복도 못 찾고 오히려 부부가 그런 외로움을 계속 찾으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군중들 속에서도 계속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잠깐만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지금 이 부분은요. 전차 안의 모습과 그리고 대합실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전차 안에서 뭘 생각했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합실에서는 오히려 고독을 느꼈어요. 그렇죠? 고독을 느낌. 이런 공간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 주시고 결국 못 찾아 이 사람. 왜냐면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소설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보여주냐면은 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고독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당시 1930년대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얘기하려는데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 개인주의도 들어오고 합리성을 보여줘요. 합리성을 막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하고 싶은 거야 소설가. 그러니까 아까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비합리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합리성과 개인주의가 아주 집합한 그곳이 도시예요. 이 도시에 대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 소설을 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개인주의와 합리성에 대한 도시를 상당히 부정적인 공간을 그리면서 비합리적인 부분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회 현상을 포착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 내용의 의미.
좀 어렵지만 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이 재밌고 그러진 않아. 막 이게 사건이 뭔가 갈등이 막 이렇게 커지고 그런 느낌이었니? 아니 그냥 적어보고 그렇네 적어보고 그렇네 그러고 생각하고 말아요.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보기를 한번 또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소설 읽는 방법은 이제 계속 연습을 할 거고요. 우리 앞에 가서 시 한 편만 더 합시다. 85페이지. 자, 밑에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요 시는 제가 영상으로 올릴게요. 지금은 요 낙화.